안녕하세요. 마술사 이명준입니다. 저의 새로운 신작 플래시 트릭스를 구매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인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플래시 트릭스는 제가 실제로 오랜 기간 사용해온 오리지널 이펙트입니다. 빛과 함께 동전이 사라지고 한 곳으로 모이는 매트릭스를 기반으로 하고 있고요. 쉽고 간단하게 아주 강력한 이펙트를 줄 수 있는 마술입니다. 자, 구성품부터 함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플래시 트릭스입니다. 예쁘죠? 우선 첫 번째로 플래시 완드가 들어있습니다. 플래시 트릭스는 자석의 극성을 이용해야 하기 때문에 자석이 내장되어 있는 특별한 완드를 사용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 이 플래시 완드의 자석에 반응하는 마그네틱 베니싱 코인이 한 세트 들어가 있습니다. 베니싱 코인은 3개가 한 세트입니다. 세 번째는 멀티플라잉 코인 세트입니다. 터치 한 번으로 동전 1개가 4개로 늘어나는 기미 코인 세트입니다. 노멀 코인 하나와 특별한 쉘 3개가 한 세트입니다. 마지막으로 여분의 저석과 블랙아트 시티지 5장이 함께 들어가 있습니다. 이 재료들은 동전이 아니라 다른 물건을 없애는 연출로 응용하실 분들을 위해서 넣어드린 재료입니다. 이렇게 플래시 트릭스의 구성품을 설명해 드렸고요. 여러분들께서는 트리플 A 건전지 2개만 준비해 주시면 됩니다. 기본적인 사용법부터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시죠. 플래시 완드는 트리플 A 건전지를 사용합니다. 스위치가 있는 부분을 반시계 방향으로 돌려주시면 쉽게 열 수가 있습니다. 건전지의 플러스 부분이 안쪽으로 들어가도록 넣어주시면 되고요. 똑같이 뚜껑을 닫아주면 됩니다. 그 전에 자석의 방향을 체크해야 합니다. 반대쪽이 검정색으로 되어 있는 베니싱 코인을 하나 꺼내셔서 완드 끝에 붙여보면 방향을 체크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하프 달러에 존 F 케네디가 관객 입장에서 올바르게 보이도록 내려놔 줍니다. 그리고 완드 끝부분을 동전에 갖다 대고 조금씩 돌려보는 겁니다. 돌리다 보면 동전이 완드에 붙는 순간이 오게 되는데요. 이때 완드를 살짝 들어 올려주면 그대로 자석 극성으로 인해서 동전이 뒤집히며 붙게 됩니다. 베니싱 코인이 완드 아래에 검정색이 보이도록 붙어있게 해주시고 끝부분의 스위치가 엄지 부분으로 오도록 다시 닫아주시면 됩니다. 이 상태로 붙어야 하기 때문에 여기서 살짝 왼쪽으로 틀어서 뚜껑을 넣어주시고 틀어주시면 됩니다. 그렇게 되면 엄지손가락이 자연스럽게 위로 오게 되고요. 자석으로 동전을 없앨 수 있는 상태가 완성됩니다. 플래시 완드에 건전지를 넣고 뚜껑을 닫을 때는 꼭 자석의 방향을 체크하셔야 합니다. 베니싱 코인 핸들링입니다. 완드 건전지 세팅을 설명해드리면서 이미 말씀드린 부분입니다. 하프 달러의 존 F 케네디의 얼굴이 관객 입장에서 올바르게 보이도록 내려놓습니다. 완드는 이미 자석의 위치를 확인해서 스위치를 조정해놨죠. 스위치를 이용해서 위치를 확인하고 엄지로 가려서 완드를 잡아줍니다. 완드로 동전을 이렇게 가리켜줍니다. 그리고 완드 끝부분을 동전의 끝부분에 살짝 갖다 대고 그대로 완드를 들어 올려주면 아주 쉽게 동전이 뒤집혀서 붙게 됩니다. 이렇게 동전이 완드에 붙는 순간에 완드의 플래시를 아주 짧게 켜주는 겁니다. 쉽죠? 멀티플라잉 코인 핸들링입니다. 멀티플라잉 코인은 노멀 코인 하나에 쉘 3개가 겹쳐져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이렇게 노멀 코인 하나에 쉘 3개가 겹쳐져 있는 구성을 4in1 셋이라고도 부릅니다. 플래시 트릭스 4in1 셋의 특별한 점은 쉘의 엣지 절반이 깎여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전 방향을 맞춰서 겹쳐주게 되면 일정 방향으로는 동전을 하나처럼 컨트롤할 수가 있고요. 반대로는 이렇게 늘어나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베니싱 코인과 마찬가지로 세팅을 합니다. 존 F 케네디의 얼굴이 관객 입장에서 올바르게 보이도록 해주고 크기별로 동전 3개를 모두 겹쳐줍니다. 그렇게 되면 마술사 입장에서 동전의 오른쪽 부분이 모두 열린 상태가 됩니다. 오른손으로 완드를 잡아서 동전의 오른쪽 부분을 가볍게 때려줍니다. 마찬가지로 플래시를 켜주게 되면 이렇게 동전이 순식간에 빛과 함께 늘어나는 현상을 완성시킬 수 있습니다. 베니싱 코인과 멀티플라잉 코인을 방향을 모두 맞춰서 함께 겹쳐놔주면 플래시 트릭스를 보여줄 세팅이 끝나게 됩니다.
플래시 트릭스는 클로즈업 마술임에도 불구하고 블랙 아트를 사용합니다. 어떻게 가까운 거리에서 완벽하게 블랙 아트를 사용할 수 있는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세팅해 놓은 동전을 각 네 귀퉁이에 내려놓습니다. 블랙 아트 코인, 블랙 아트 코인, 블랙 아트 코인, 멀티플라잉 코인입니다. 이제 완드를 이용해서 동전을 하나씩 없애줄 겁니다. 이때 중요한 건 코인이 완드에 붙었을 때 이 완드를 계속해서 움직여주는 겁니다. 동전이 사라진 후에 사라진 공간을 확인시켜 주듯이 지속적으로 완드를 이렇게 움직여주게 되면 근접한 거리에서도 이 블랙 아트의 라인이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바로 이어서 두 번째 코인, 세 번째 코인을 없애주고 이때도 마찬가지로 움직임은 계속 가져줘야 합니다. 두 번째, 세 번째 동전까지 이어서 없앤 후에 왼손으로 마지막 동전을 가리키면서 완드에 붙어있는 동전 3개를 자연스럽게 떼어가주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바로 멀티플라잉 코인 핸들링을 진행하게 되면 동전이 모두 한 곳으로 이동하는 것 같은 마술이 완성됩니다. 이 모든 과정을 자연스럽게 시연하게 되면 동전이 사라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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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지막으로 이동하게 되는 플래시 트릭스 이펙트가 완성됩니다. 멀티플라잉 이후에 완드를 내려놓을 때는 스위치가 보이지 않도록 조심해 주시고요. 노멀 코인 하나를 들어서 자연스럽게 확인시켜 주는 것도 좋은 디테일입니다. 플래시 트릭스의 원리로 응용할 수 있는 연출 중에 한 가지가 바로 톤 앤 리스토어입니다. 톤 앤 리스토어는 카드나 어떤 물체를 찢고 그게 다시 복원되는 마술입니다. 저는 보편적으로 카드를 이용해서 톤 앤 리스토어를 진행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카드의 귀퉁이를 찢었다가 다시 붙이는 연출로 사용합니다. 필요한 준비물은 이렇습니다. 따로 기믹을 만들 수 있는 카드 이렇게 한 장 정도가 필요하고요. 그리고 안에 들어가 있는 블랙 아트 시트지와 자석을 꺼내주시고 가위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양면 테이프나 아니면 이런 순간 접착제를 준비해 주시면 됩니다. 우선 기믹을 만들 카드를 정해야 합니다. 빈 여백이 많은 카드보다는 이렇게 무늬가 복잡한 픽처 카드를 추천드립니다. 카드 귀퉁이를 자연스럽게 편하게 한번 찢어줍니다. 동전 사이즈를 추천드려요. 그리고 자석 하나를 카드의 흰색 보더 부분 위쪽에 가깝게 붙여줍니다. 이때 플래시 완드의 자석과 방향을 체크하셔야 하고요. 완드에 카드가 붙었을 때 카드의 앞면이 바닥을 향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치를 맞춰서 자석을 붙여주고요. 이 부분에 아랫부분에 이렇게 순간 접착제를 먼저 바르고 카드의 윗면을 본 뒤에 붙여주는 편입니다. 이렇게 윗 라인에 가깝게 자석을 붙여주셔야 합니다. 이렇게 자석을 붙여주는 것만으로 동전처럼 이 카드 조각을 빛과 함께 사라지게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블랙 아트 작업을 똑같이 해야겠죠. 이렇게 사이즈에 맞게 얼추 블랙 아트 시트지를 세팅해주고요. 이렇게 붙여줍니다. 그리고 이 바깥 아웃라인은 깔끔하게 커팅을 해줍니다. 가위로 커팅을 하실 때 너무 깔끔하게 자르지 마시고요. 여러분들이 카드를 찢었을 때 불규칙한 형태를 그대로 따라서 커팅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블랙아트 시트지를 이렇게 붙이셨으면 바깥쪽 라인은 이런 마커를 사용해서 한 번씩 마감 작업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 자석 같은 경우에는 이 완두로 가려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블랙아트가 되지 않더라도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이렇게 블랙아트 작업까지 해주게 되면 깔끔하게 없앨 수가 있죠. 자, 이 크기 그대로 블랙아트 시트지만으로 기믹을 만들어 줄 겁니다. 저는 이렇게 사이즈를 맞춰서 완벽하게 동일할 필요는 없습니다만 최대한 비슷한 형태로 제작을 해주셔야 합니다.
우선 첫 번째로 이렇게 동일한 형태로 블랙아트 시트를 먼저 잘라줍니다. 이 면을 카드의 앞면이라고 생각하고 자석으로 방향 체크를 먼저 해주셔야 해요. 됐죠? 이 블랙아트 시트지 기믹은 이미 접착면이 있기 때문에 따로 순환 접착제를 바르실 필요는 없습니다. 발라주고요. 이 아이를 마찬가지로 그리고 패키지를 동일하게 맞춰서 붙여줄 겁니다. 살짝씩 삐져나온 부분들이나 접착면이 노출된 부분들은 이렇게 커팅을 해줍니다. 자, 이렇게 되면 토넬 리스토어에 필요한 두 개의 기믹이 완성되었습니다. 이 두 개의 기믹은 이렇게 겹쳐서 준비해 주시면 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관객에게 사인을 받습니다. 그래서 마커와 이 조각을 주머니에 같이 넣어 놓는 편입니다. 그리고 방금 기믹을 만들었던 카드와 마찬가지로 같은 카드를 관객에게 포스 시켜야 합니다. 이렇게 원하는 곳에서 카드를 고르게 하면서 간단한 포스로 카드를 고르게 하고요. 이 상태에서 사인을 받습니다. 이때 중요한 건 카드 귀퉁이 부분에 사인이 가게 되면 추후에 이 조각을 찢어서 기믹을 내려놨을 때 기믹 조각에는 사인이 사라지는 이 어색한 상황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카드택을 같이 받쳐서 건네주면서 엄지로 귀퉁이를 가려주시는 방법도 있고요. 저의 경우에는 마지막에 선물로 드릴 거기 때문에 제 사인을 해드리겠다라는 말을 보통 하는 편입니다. 그렇게 되면 마지막에 선물을 주는 의미에도 이유가 생기고요. 대신 관객분의 성함을 이 카드에 같이 적어줘야만 페이크 사인이 아니라는 느낌도 함께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자연스럽게 사인을 제가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상태에서 펜을 주머니에 넣을 때 이 카드 조각을 두 개를 같이 동시에 가져옵니다. 귀퉁이 부분을 찢을 준비를 해주시고 겹쳐진 두 개의 조각을 그 귀퉁이 앞에 같이 잘 겹쳐서 잡아줍니다. 이때 이 두 겹 중에 한 겹을 왼손 검지손가락으로 이렇게 벌려서 잡아줘야 합니다. 자석 부분까지 검지를 조금 넣어주시는 게 좋아요. 그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붙어있게 되고요. 이때 안으로 들어가는 것보다는 살짝 더 바깥쪽으로 이 기믹을 빼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조각을 찢는 것처럼 연기를 해주는 거죠. 이때 치아를 붙이고 혀를 안쪽에 막아서 공기를 힘겹게 빼내게 되면 찢어주는 소리, 종이가 찢어지는 소리를 조금씩 인위적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이렇게 공기가 빠져나가는 소리를 짧게 들려주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이렇게 조각을 진짜 찢어준 것 같은 느낌을 만들 수 있어요. 이 상태에서 찢어준 조각에 디렉션을 주면서 이 카드는 틀어지지 않게 조심해서 테이블 위에 그대로 내려놔줍니다. 그리고 나머지 조각을 조금 멀리 떨어뜨려서 두 개를 분산시켜 주시는 거예요. 이 상태에서 베니싱 코인 핸들링을 그대로 조각과 블랙아트 기믹에 똑같이 사용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카드가 사라지고 복원되는 이 이펙트까지 완성을 시킬 수가 있고요. 마찬가지로 완드에 붙어있는 카드 조각 기믹들은 사인된 카드를 확인시켜주는 이 제스처에 녹여서 몰래 뜯어올 수가 있습니다. 이 과정을 자연스럽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토넬 리스토어를 진행할 때 주의하실 점은 코인 플래시 트릭스와 달리 대놓고 블랙아트 기믹이 노출되는 시간이 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능하면 영상으로 선보이는 소셜 콘텐츠 혹은 조명이나 이런 컨디션을 만들 수 있는 무대에서 활용하시는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추가적으로 카드 조각을 찢어줄 때 조금 더 자유로운 앵글로 찢고 싶으시다면 검정색 옷을 입으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만약 하얀 옷을 입거나 다른 컬러의 옷을 입었다면 이 패드 위에서 이렇게 프레임이 밖으로 나가지 않도록 신경 쓰면서 조각을 찢어주셔야 해요.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톤앤 리스토어 중간에 포스라는 기술이 등장합니다. 보통 자주 사용하는 기술이기 때문에 이미 알고 계신 분들이 많으시겠지만 혹시라도 초심자 여러분들 중에 이 플래시 트릭스를 통해서 처음으로 포스를 만나게 되신 분들을 위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포스를 간단하게 설명해 드리면 관객에게 마술사가 원하는 것을 고르게끔 하는 기술입니다. 더 정확히는 관객은 본인이 원하는 걸 골랐다고 느끼지만 마술사가 원하는 것을 고르게끔 컨트롤하는 기술, 조금 강요하는 기술을 포스라고 합니다. 포스에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지만 이 영상에서는 간단하게 리플 포스, 가장 보편적으로 사용되는 포스를 가르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고르게 하고 싶은 카드를 맨 위에다가 올려놓아야 합니다. 저희는 먼저 사용했던 J 하트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J 하트를 맨 위에 올려둔 상태에서 카드의 위아래 두 뭉치를 바꿔줄 겁니다. 이렇게 오른손 엄지와 중지로 카드를 잡아주고요. 검지손가락으로 위에 있는 뭉치 절반을 떼어서 들어줍니다. 반대손 엄지와 검지 사이로 이걸 받아가지고요. 그대로 덮어줄 텐데 이때 새끼손가락의 살집으로만 이 사이 틈을 살짝 벌려줄 겁니다. 왼쪽 엄지손가락 라인과 검지손가락 라인에 있는 부분은 카드를 최대한 겹쳐주셔야 하고요. 그리고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새끼손가락의 살집으로만 카드 사이를 살짝 표시해 줄 겁니다. 이렇게 새끼손가락의 살집으로 카드를 표시해 놓는 것을 핑키 브레이크라고 합니다. 표시하는 기술을 다 브레이크라고 칭하는데요. 이 핑키 브레이크는 정말 자주 사용하는 기술이기 때문에 초심자 여러분들은 꼭 디테일하게 자주 연습해 놓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 상태에서 검지손가락을 밑으로 받쳐주시고요. 엄지손가락으로 왼쪽 윗부분, 옆면을 그대로 이렇게 긁어줄 겁니다. 이 기술을 리플이라고 하는데요. 이 리플을 하는 도중에 관객에게 멈춰라고 외쳐달라고 부탁합니다. 관객이 보통 중간 언저리에서 멈춰라고 외칠 겁니다. 그렇게 되면 정확히 그 부분이 아니더라도 카드를 떼어줄 때 자연스럽게 벌려준 부분을 덮어주면서 엄지손가락으로는 표시해둔 부분을 들어 올려주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다른 곳에서 멈춰를 외쳤더라도 관객이 느끼기에는 본인이 멈춰라고 외친 부분의 카드를 고른 것처럼 느끼겠죠. 이 기술을 자연스럽게 보여주면 위에 미리 카드를 올려두고 원하시는 부분에서 멈춰라고 외쳐주시겠어요? 이 부분에 있는 카드를 그대로 드릴게요 해서 마술사가 원하는 카드를 고르게끔 만들 수 있습니다. 만약 관객이 너무 늦게 아무리 봐도 브레이크 되어 있는 부분과 너무 다른 부분, 거의 아랫부분, 한두 장 남겨있는 부분에서 멈춰를 외친다면 이 포스가 굉장히 어색해 보일 수 있습니다. 누가 보더라도 다른 부분을 뗀 것처럼 느껴지겠죠. 그렇기 때문에 관객이 너무 마지막쯤에 멈춰를 외치려고 한다면 마저 그냥 손을 넘겨버리시고 다시 고르게끔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심리적으로 많은 관객들이 이 중간 즈음에 멈춰를 외치긴 하지만 너무 다른 부분에서 멈춰를 외쳤다고 해도 그 부분을 고스란히 따라가지 말아야 한다 라는 것도 함께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리플 포스였습니다. 만약 여러분께서 다른 소품을 없애고 싶으시다면 블랙아트 시트지와 자석을 같은 구조로 다른 물체에 작업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 순서와 방향 체크는 톤앤 리스토어 카드 조각 기믹 만들었던 걸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없애고 싶은 물체가 작지만 무거운 물건이라면 그 안에 들어가는 자석의 두께를 조금 늘려서 자석의 세기를 키우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저의 경우에는 빌렛 종이, 지폐, USB, 반지 등등 작지만 가벼운 물체가 아주 적합하게 느껴졌습니다. 반지의 경우에는 이렇게 시중에서 구할 수 있는 심플하지만 저렴한 모델의 반지 2개를 구해서 이렇게 하나의 반지에만 똑같이 블랙아트 기믹 작업을 해줬습니다. 그리고 이 반지를 없애고 다시 손으로 돌아와 있는 연출을 주로 사용을 했었고요. 대신 반지의 경우에는 두께가 있을 경우에 이 라운드 블랙아트도 추가로 해주셔야 합니다. 저의 경우에는 이렇게 적당한 두께의 반지를 사용했지만
관객 쪽으로 보여지는 절반 이외에 나머지 뒤쪽 절반도 이렇게 블랙아트 처리를 해줬습니다.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이 블랙아트 반지는 팜을 해줄 건데요. 이렇게 편하게 내려놨을 때 관객 쪽으로 일반적인 반지가 보이도록 이렇게 팜을 해줍니다. 앞쪽으로 일반 부분이 가도록 팜을 해주고 일반 반지 하나는 손에 끼워준 상태로 시작을 합니다. 반지를 보여주고 빼는 신용을 할 텐데요. 그냥 손가락만 훑어줄 겁니다. 그리고 반지를 빼지 않았다는 게 보이면 안 되기 때문에 나머지 손가락으로 이렇게 반지를 가려줄 거예요. 보여주고 빼는 신용만 해주고 그리고 내려놓으면서 자연스럽게 완드를 가져옵니다. 완드를 가져와서 없앨 자세를 취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반지는 손으로 가려지게 되겠죠? 이 상태에서 동일하게 없어지는 핸들링을 해줍니다. 이게 왜 더 완벽하게 블랙아트를 가릴 수 있냐면요. 동전에 비해서 완드에 붙게 되면 양쪽으로 보여지는 블랙아트 부분이 채 2mm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자, 반지가 사라졌으면 자연스럽게 없어진 걸 확인시켜주고 동일하게 움직임을 주셔야 합니다. 혹시 모르니까요. 그리고 반대손으로 반지 부분을 그대로 감춰서 잡아줍니다. 스위치는 보이지 않게 조심히 잘 가려주시고 사라진 반지가 어디 갔을까요? 라는 질문과 함께 손을 다시 보여주게 되면 정말 간단하게 반지가 되돌아오는 연출을 선보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다양한 응용 연출을 진행하실 때 기믹을 만들면서 꼭 마커를 이용해서 엣지 부분을 칠해 주셔야 합니다. 블랙아트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는 디테일한 사전 작업입니다. 기믹을 제작할 때 꼭 신경 써서 제작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플래시 트릭스의 메인 이펙트인 코인 매트릭스를 비롯해서 작은 물체를 없애는 응용 연출 등은 실제 라이브에서도 충분히 시연이 가능합니다. 대신 토넬 리스토어나 더 두꺼운 물체, 더 큰 물체를 없애는 것으로 응용하고 싶으신 분들은 가능하다면 카메라 설정을 맞춰서 촬영한 뒤에 SNS 콘텐츠, 영상으로 활용하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라이브 무대에서 사용하고 싶으시다면 주변 조명을 세팅해서 자연스럽게 그림자를 만들어 주시는 것도 좋은 해결책입니다. 이러한 기본 컨디션들을 잘 맞추신다면 빛과 함께 사라지는 핵심 이펙트 이전에 기본적인 매트릭스 루틴에도 블랙아트 코인을 잘 활용할 수 있다는 거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저의 신작 플래시 트릭스를 구매해주신 모든 분들 다시 한번 감사의 인사드립니다. 앞으로도 꾸준히 좋은 프로덕션, 좋은 작품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술사 이명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